오늘 이 시간은 수능 수학 시험을 대비하는 고3 재수생 여러분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수능 수학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일 것입니다. 유튜브에 이미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이렇게 새로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기존 영상들의 내용에 아쉬운 부분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평가원 6구 모의고사와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학습 방법은 두 단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1단계는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전까지인 겨울방학 기간을 정말 잘 활용하여 3월 모의고사에 70점을 맞아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 때문에 고1, 고2 때 모의고사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소홀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모의고사 점수가 바로 고3, 3월 모의고사 성적이 되고 11월 수능 성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건 이미 여러분의 선배들이 겪었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을 뛰어넘어 확률은 낮지만 성적이 상승하는 변화의 기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 중에서 모의고사에서 70점 이상을 이미 받은 학생들은 3월 모의고사 이후에 적용할 2단계 학습법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1단계인 모의고사 70점 만들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개념서 첫 단원부터 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공부법의 문제는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1회독 하기도 벅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부법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시간 대비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법입니다. 개념과 공식을 외우고 대표 기본 문제를 풀어도 기출문제 중에서 어삼쉬사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수학 문제에서 어삼쉬사 문제들은 개념서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능 문제의 구조는 개념을 섞는 방식, 조건을 해석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 계산과 그래프의 접근법을 혼돈시키는 방식, 개념을 깊이 알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은 개념서를 보고 대표 기본 문제만 풀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수준의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 구조는 기출문제 안에만 있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점 맞는 공부법의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1번, 최근 5년간 평가원 기출문제와 수능 문제를 한 회씩 풉니다. 2번, 도저히 풀리지 않는 킬러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어삼쉬사 문제들을 풀다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3번, 막힌 문제의 단원을 개념서로 확인합니다. 4번, 개념서의 개념과 기출문제의 풀이에 나온 개념을 비교 분석하며 노트에 개념 정리를 합니다. 5번, 기출문제집으로 유사 문제들을 풉니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개념서를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개념서를 핀셋으로 찝듯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제 고득점의 핵심 열쇠인 2단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1단계를 반복하며 부족한 단원을 커버하여 모의고사 점수가 70점에 도달한 이유라면 이제 남은 것은 킬러, 중킬러 7문제입니다. 수능시험을 칠 때까지 학생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이 7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석하는 훈련을 시작하면 킬러 문제에서 안 들리던 수학적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점수가 자연스럽게 80점대 이상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70점 이하의 학생들은 킬러, 중킬러 문제들을 처음 보았을 때 문제를 해석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수준의 문제들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문제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선 문제의 조건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킬러 문제들은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조건을 두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결과를 답으로 구하기를 요구합니다. 마치 연립방정식이나 연립부등식의 풀이법과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을 구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의 조건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그 조건의 해석을 왜 하지 못했는지 개념 수준까지 내려가서 분석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의 조건들을 다 해석했다면 어떤 조건을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들의 적용 순서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풀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조건마다 적용해야 할 해결 방법을 떠올려야 하는데 그때의 발상법 또한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념 수준까지 내려가서 분석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을 계산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습니다. 답지나 해설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이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풀이해주는 강의가 있을 때 그 풀이를 설령 암기했다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적용하여 사용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11년 동안 공부해왔던 그 수학을 바탕으로 자기 스타일로 문제를 풀고 연습해야지만 합니다. 자기 스타일이란 내가 시험장에서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논리의 흐름을 말합니다. 해설 강의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본 개념과 계산법을 조합해서 답에 도달하는 투박하고 정직한 과정입니다. 자기 스타일로 푼다는 문제를 보고 조건을 파악해서 조건을 해석하고 자신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풀이를 자기 걸로 체화하지 못한 공부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킬러 수준의 문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능 수학 공부의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최근 5년간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를 공부의 중심에 둔다. 둘째, 개념서를 처음부터 보지 말고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필요한 개념만 정리한다. 셋째, 문제수에 집착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자기 스타일로 세팅하는 데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공부했느냐가 수능 수학의 점수를 올리는 핵심입니다.